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파이썬 실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요. 파이썬 아까 좀 하다가 좀 보여드려 말았는데 이쪽 내리다 보면 우리가 파이참으로도 지금 파이참까지도 설치해 놓고 다 했지만 그래도 있는 기능이니까 보여드리면 IDE를 실행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걸 실행하면 이렇게 쉘이 뜨고요. 여기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프린트, 아이고, 여기 제가 하나를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바로 그냥 밑단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여기도 설명에서 보듯이 CMD 창에서 원래 우리가 보고 있는 CMD 창이 요건데 여기서 파이썬을 입력하면 여기도 또 이렇게 점점점으로 나오죠. 요거 3.9 버전. 근데 요 명령어는 누가 될지 몰라요. 얘가 3.9가 될지 요거는 좀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패스에 추가되어 있는 애로 선택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최신 버전으로 선택이 되네요. 얘는.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쓰는데 요거는 거의 안 쓰겠죠. 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쓸 것 같고요. 저도 이거는 잘 안 씁니다. 요걸로는 잘 안 하고요. 네, 여기서 명령을 치는데 이런 것들을 파이썬에서 파이참에서 다 제공하기 때문에요. 사실 여기서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PPT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쉘은 뒤에 우리가 명령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그 명령어에 실행되는 결과를 화면에 출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엔터 치는 과정이 항상 있는 거죠. 그쵸? 엔터 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엔터 친다는 의미는 인터프린터 방식에 얘기하는 거겠죠. 한 장 더 넘겨보면 헬로 월드 이거 아까 계속 출력했던 거고 한글도 출력이 된다고 해요. 아까 쉘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요거 파이참에서 보여드릴게요. 파이참에서도 하는 거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참에서도 인터프린터 누르려면 콘솔 파이썬 콘솔이라는 거 누르면 똑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또 똑같이 떴죠 아까처럼. 그래서 여기서 printf 안녕하세요 라고 치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파이참에서도 여기처럼 이렇게 한 줄 단위로 쉘 단위로 글을 쓰고 그거에 대한 명령어를 받을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뭐 계산하는 거 요런 것도 그 쉘에서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화면이 제가 작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화면이 작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명령어 치는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3.314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그 결과가 나오고요. 3.314 곱하기 10 하고 곱하기 곱하기 하면 제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3.14 곱하기 10 곱하기 곱하기 2 이런 식으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파이참에서 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어, 얘는 어떤 사실 변수에도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파이에다가 는에서 3.14를 넣을 수 있는데 그러면 파이를 치면 파이가 나와요. 또 저거 위에 같은 거 똑같은 거 파이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해도 여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 파이가 어디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파이참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옆에서 바로 보여줘요. 그래서 파이는 3.14 여기다 넣고 파이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도 여기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값이 어떻게 들어와 있다. 플롯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파이참이 좀 더 활용도가 높겠죠. 어떤 변수를 내가 넣어놓고 뭔가를 쓸 수도 있겠죠. 스크립트에서도 변수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사실은 얘나 똑같지만 얘는 파이가 무슨 변수로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이 상태에서는. 근데 얘는 여기에 옆에 그런 메모리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파이참에서 좀 더 그렇게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쳤던 문자열. 문자열은 큰 따옴표. 요게 이제 큰 따옴표. 요거 두 개 쓰는 거 아니면 작은 따옴표. 요 하나 쓰는 것도 둘 다 문자로 봐요. 시언어에서는 요것만 문자로 보고 시언어 다시 해야겠게. 시언어에서는 얘는 문자열이고요. 문자열이고요. 시연에서는 요 하나 쓰는 거는 없어요. 이건 에러 뜨죠. 어떤 경우에 쓰냐?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는 요걸로 구분하고 있어요. 얘는 문자열. 얘는 한 글자. 그렇죠? 근데 파이참에서는 다시 파이썬에서는 요거 하나나 요거 두 개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여기다 요런 걸 안 쓰게 되면 신텍스 에러가 오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프린트 할 때 어떤 인자를 보내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대화형 모드와 스크립트 모드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거의 모든 거는 이제 대화형 모드 인터프린트 방식으로 한 줄씩 실행하는 방식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스크립트 모드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계속 매번 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아무리 파이참이 좋다 하더라도 여기에 아무리 이렇게 번지수를 많이 넣고 이렇게 여기다 계속 치는 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스크립트를 쓰는 방법이 요 파이참에 실습을 했던 요 파일을 만들고 여기다가 쓰는 방법이죠. 그쵸? 어, 네. 그래서 요런 방법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요런 거를 쓰게 되면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얘는 숫자를 더한 거기 때문에 결과가 30으로 나오죠. 그쵸? 요걸 실행시키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자리를 옮겼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스크립트 모드라고 해서 저장하고 방금 실행시키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요 파일은 자동으로 저장되고 여기 폴더 위치를 가보면 요 파일들이 그대로 존재를 해요. 요 폴더 파일 디렉토리까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스크립트 모드라고 우리는 이 스크립트 모드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제 실행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렇게 요 쉘에서 쓰는 거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래서 요 실행 요걸 눌러서 실행한다. 그러면 밑에 이제 콘솔에 그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스크립트 모드는 이렇게 뭐 여러 개를 맨날 칠 수 없잖아요. 저장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계속 한 줄 한 줄 쳐야 되다 보니까 네, 그 한 줄 한 줄이 바로바로 실행되는데 그 실행이 뭐 오래 걸리는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스크립트로 하는 게 이제 더 프로그램처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텍스트 에디터를 이용해서 이제 텍스트는 사실 어떤 것든 상관없는데 저장을 해서 우리는 어, 컴파일해서 실행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어, 이 쉘에서 하지 않으면 음, 사실은 파이썬이라는 그 명령어를 통해서 원래는 실행되는 거거든요. 이 뒤에 파일들은요. 요 확장자 점피는 파이 한번 이거는 직접 보여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아까 파이썬 1 프로젝트였거든요. 여기 요 명령어에 파이썬 1 프로젝트에 챕터 01에 가면 요렇게 이제 헬로 점 아까 파이가 있어요. 그쵸? 요거 아까 제가 만든 거랑 동일한 거죠. 여기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아, 파이썬 헬로 월드를 딱 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파이썬이 그런 명령어를 어떤 명령어를 실행시키는 파이썬으로 명령어를 실행시키는 그런 명령문이겠죠 여기서는요 또 그래서 얘네들이 요렇게 요게 여기 있는 문서들이 실행시킨다 사실은 요거는 이렇게 스크립트로 묶여져 있는 거고 요 스크립트를 파이썬 인터프리터로 실행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파일 저장되어 있는 거를 에디터에다 통해서 저장해 놓고 어떤 에디터든 상관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에디터를 파이참을 사용할 거다라는 것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아까 여태까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사용했던 파이썬을 사용했던 이제 함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 봤겠지만 여기서 이제 다른 C 언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했겠죠. 그래서 떤 기능들을 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출력이 되는데 프린트라는 프린트라는 함수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인자를 출력을 합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인자가 하나가 아니어도 출력이 돼요. 보면은 지금 요렇게가 하나 인자고요. 그 다음에 콤마가 찍혀 있고 10이 돼 있고 또 콤마 찍혀 있고 입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쳐보면 뭘 다 지우지 않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결과 결과 값은 이렇게 해서 하나를 문을 닫고 콤마를 찍고 10 하고 얘는 또 네, 이렇게 해서 얘를 딱 실행시키면 결과는 10입니다가 떠요. 여기서 보면 프린트문은 일단 이 프린트문 한 번을 다 출력하게 되면 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계행을 하는 문서가 이제 같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하고 콤마를 찍었는데 사실은 여기서 굳이 콤마를 붙이든 결과는 똑같아. 이거는 결과가 똑같아요. 이렇게 해도 이걸 붙여놔도 결과는 똑같아요. 왜냐면 이 콤마 하나 찍는 것 자체는 여기서 띄어쓰기 하나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띄어쓰기 두 개 넣고 싶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하나 이렇게 넣으면 띄어쓰기가 두 개씩 들어가겠죠? 보시면 이제 띄어쓰기가 두 개씩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린트문은 콤마를 이용해서 어떤 들어가는 인자를 지금 세 개를 선택한 건데요. 요 세 개 선택한 게 콤마를 구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콤마가 이뤄진 부분에는 띄어쓰기가 자동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인자 3개는 여기는 문자고 얘는 숫자고 얘는 인트형이겠죠. 얘도 문자인데 이런 것들을 다시 묶어줘서 스트링으로 출력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플러스 20으로 하게 되면 저거는 문자 숫자이기 때문에 30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린트F문은 여러 개의 인자를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인자를 아무것도 안 받을 수 있어요. 인자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인자를 안 받으면 계획만 일어나겠죠. 예, 이게 프린트F문의 이제 함수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 프린트F문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직접 보여드려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냥 프린트F문 넣고 그냥 그대로 치면 됩니다. 근데 얘는 요렇게 출력되게 만들려면 요거는 그냥 어, 여기를 출력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얘네들은 각자 인자겠죠. 이건 계산된 결과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실수 삼아서 한번 직접 진행해 보시고 책에도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보시면서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요. 풀어보는 게 아니라 답이 있군요. 네. 예. 답이 없네요. 네. 저는 답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이런 오류들, 여러분들이 에러를 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신텍스 에러가 나는데, 요 코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느낌이겠죠. 이런 식으로, 어, 뭐, 얘는 문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문자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숫자도 아니죠. 그리고, 얘를 대문자로 프린트로 F를 쓰는 경우 그리고
이건 뭐 파이참에서는 저 한쪽만 막을 수는 없는데, 네, 한쪽만 맞는 게 나오진 않지만 여기는 이렇게 해서 강제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요걸 하면 신텍스 에러가 떠요. 신텍스 에러는 뜨는 데를 여기를 클릭하면 어디가 에러 나는지 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신텍스 에러, 이거 뭐 인자가 뭔가 잘못됐겠죠. 밑에 줄도 쳐져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가둬주면 얘는 에러가 없는데, 그 다음에 이쪽 제가 다 고쳐보겠습니다. 3번 라인이 또 에러래요. 3번 라인의 에러를 잡고 신텍스 에러를 잡으면 또 이번에는 여기 대문자 에러가 빨간불로 켜져 있죠. 그래서 얘를 다시 없는 함수라고 하니 함수를 넣어서 고치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러를 따라가는 거, 요거 눌러서 에러를 따라가는 거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이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몇 번째 라인을 봐야 되는데 파이썬 누르면 그쪽 에러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디버깅 하거나 하실 때 좋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파이참에서는 뭐 나중에 이제 좀 제가 좀 저에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디버깅 모드라는 것도 제공을 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여러분들 개발이 편해지죠. 이렇게 하나씩 내려가는 모습도 보여주기 때문에 디버깅 모습이 없어도 파이썬은 충분히 매력적인데 디버깅까지 있어서 사실은 여기 콘솔에다가 이런 거 하나씩 방금 이렇게 대문자로 쳐져 있다 그러면 이게 왜 안 되지 하면서 요것만 하나 쳐도 어떤 문제를 바로 알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쳐도 이렇게 똑같이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이런 걸로도 디버깅을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디버깅까지 있다 그러면은 더 좋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좋은 점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PPT 그 상단에 가면 그전 이제 얘기를 드려버리면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뭐 코랩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건 이제 웹에서 이런 식으로 웹에서 할 수 있는 방식들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은 아나콘다를 설치하면은 자동적으로 들어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나콘다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코랩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구글에서 자기네 PC의 자원을 사용해서 거기는 이게 서버겠죠. 이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원격으로 붙어서 얘한테 어, 스크립트를 전달해 주는 거죠. 스크립트를 전달해 주면 그 결과를 네트워크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방식은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뭐 그때 스트리밍 하는 방식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스트리밍처럼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한번 주피터 노트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나콘다를 보시면 아나콘다 안에 주피터 노트북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나콘다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뜨면서 콘솔이 뜨면서 이제 막 명령을 쳐가지고 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뜨게 됩니다. 비슷하죠 화면이 주피터 노트북 해가지고 이렇게 뜨고요. 제 파일들이나 이런 것도 연동이 돼요 위치랑. 그래서 여기서 이제 뉴를 하게 돼서 파이썬 3로 만들게 되면 PPT 한 장 넘겨본 요 내용이랑 이제 동일하죠. 그래서 보면은 뭐 이건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된 거고, 네 저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 생긴 거고 여기서 똑같이 프린트 F를 쳐서 치고 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행돼서 이게 이제 코드를 한 줄씩 넣는 거고요. 여기다 사실은 여러 줄을 또 여러 줄을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넣어서 한 번에 실행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실행도 되고요. 뭐 순서도 바꿔가면서 실행도 할 수 있고 얘를 위로 올리고 뭐 얘를 내리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고, 네. 그래서 얘가 네 번째고 얘가 다섯 번째인데 뭐 다시 이거를 리셋하고
다시 하거나 뭐 그 다음에 돌리는 거, 뭐 리셋하는 거고, 리스타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크다운이라 그래서 여기다가 마크다운 하게 되면 뭐 제목 같은 거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이렇게 그냥 떨어지네요.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지금 저는 이렇게 그냥 주석으로 들어가졌는데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가시지? 여기가 마크다운 해놨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져서 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가 네, 좀 뭐 차이가 있긴 한데 여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신의 이름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하고 폰트 함수를 사용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뭐가 좀 다르네요. 네, 진짜 저도 주피터 노트북은 잘 사용하진 않아가지고 사실은 잘 활용도를 잘 못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요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다른 강의를 보시면 코랩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으로 많은 또 그런 강좌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이런 마크다운으로 미리 이렇게 이런 걸 써놓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용도로 이제 설명 추가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코랩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이제 제공해 주는 건데 이제 그쪽에 이제 자원을 갖다 쓰면서 주피터 노트북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다 글 쓴 게 정보만 구글로 가면은 거기서 그 결과를 다시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 결과가 출력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능을 좀 좋은 서버를 그쪽에서 이제 활용하겠죠. 그래서 어, 콜앱에 있는 것들을 이제 잘 활용해서 이제 고성능의 이제 AI 같은 거를 콜앱에서 돌리는 경우가 있다고. 고성능은 아니고 고성능은 아니더라도 어, 어느 정도 이제 AI 돌릴 때 콜앱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설치를 하지 않아도 콜앱에 이제 이것만 들어갈 수만 있으면 활용할 수 있으면 이제 계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구글 계정이 있어서 이런 거를 이제 활용하셔가지고 어, 접속하셔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나 아니면 콜앱을 사용하진 않아서 네,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을 쓰는 방법들 중에 이제 한 가지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수업은 파이참 위주로 진행할 생각이니까요. 네. 근데 또 나중에 이제 UI 같은 걸 하려고 그러면 UI가 아예 없는 지금 우리가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도 요 콜앱이나 주피터 노트북에는 좀 불편함이 있어요. 어쨌든 UI를 출력하는 데 있어서 윈도우 창을 딱 이렇게 띄워주는 거를 이제 하기에는 이런 주피터 노트북이나 콜앱은 좀 불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는 스트링 문자 이런 글자를 전달해서 다시 돌려받는 그런 구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윈도우에다 이렇게 띄워야 되는 것들을 돌려받기에는 좀 문제가 있겠죠. 왜냐면 얘 기본적인 창이 웹에 있는 이런 크롬 창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얘가 스스로 다른 웹창을 하나 띄워가지고 거기다 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안에 지금 화면 안에다가 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거기다 그림을 그리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좀 더 불편하겠죠. 이 정도만 아시고요. 그 다음에 터틀 그래픽이라 그래가지고 요 터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어떤 위치를 계산하는 그런 그래픽적인 요소를 하는 프로그램이 이 라이브러리를 또 파이썬에 제공해요. 사실은 이거는 저도 어렸을 때 한 94년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마 컴퓨터 학원에서 가르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오랜만에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컴퓨터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학원에서 그걸 가르쳤던 게 있는데 그거랑 좀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이 라이브러리 자체는 이게 되게 옛날에 만들어진 건데 아마 그 라이브러리가 살아남아서 아마 파이썬까지 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엔요. 파이썬이 원래 처음부터 있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렸을 때 배웠던 건데 그게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저도 이 책에서는 지금 처음 봤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습을 해보면서 한번 재미를 느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이제 요게 코드고요.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었는데 뉴 파일을 해가지고 터틀 01이라는 걸로 제가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를 코드를 아마 이게 복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복사를 해와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복사를 가능하도록 이 파일이 아니었네요. 복사가 잘 되는지 한번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되네요. 좀 문제가 있게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이거를 코드를 좀 수정을 하나씩 하나씩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한 문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두면 안 될 것 같네요. 다음에 제가 좀 이런 부분들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 코드들을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여기가 주석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코드가 동작한다는 걸 이제 주석을 놨던 건데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쭉 진행할 거예요. 이거는 인터프리트 방식이다 보니까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실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메뉴에 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보셨지만 임포트라 그래가지고 어떤 라이브러리를 내 쪽에 로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터틀이라는 거를 로드하는데 얘를 컨트롤 누르고 이건 파이참에서 제공해 주는 건데 컨트롤 이걸 누르면 그쪽에 있는 진짜 이 터틀.파이가 실제로 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코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얘는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터틀.파이로 존재하고 이 코드들은 실제로 그냥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임포트 해주는 거고요. 그 이 위에 이제 우리가 헤더 넣듯이 시연에서 헤더 넣듯이 이걸 넣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터틀을 하나를 생성을 해줘요. 그쵸? 터틀을 이제 이걸로 초기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도 함수도 컨트롤 누르면 요 함수가 처음에 요 클래스죠. 터틀이라는 클래스를 나중에 이런 클래스라는 개념 자체는 나중에 한번 배울 테니까요. 지금은 그냥 요렇게 있구나. 그래서 여기가 호출이 되는 거구나. 요거 따라가는 거는 쉬우니까요. 요거 이렇게 누르면 요거 따라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다시 와서 요 위에 이제 이렇게 파일이 생겨요. 자동적으로 제가 닫혀 있다고 해도 요것도 닫을게요. 얘를 하나 열고 여기를 딱 컨트롤 누르고 누르면 이런 식으로 따라가집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누를 수 있는 버튼인데요. 그래서 누르면 그쪽으로 따라가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요 개념 자체는 어, 클래스를 생성하는 거예요. 클래스를 생성해서 t에다가 객체화 넣는다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당장은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요. 그 대신 그냥 요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좀 들어가서 배울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얘를 객체화 한다라는 거 정도만 알 수 있고요. 그러면
객체화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얘의 점을 찍어서 얘가 가지고 있는 t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다 갖다 쓸 수 있어요. 요렇게 보면 점을 찍게 되면 요게 됐을 때 t에다가 점을 찍게 되면 걔 가지고 있는 함수라든지 아니면 걔 가지고 있는 인자들을 다 쓸 수 있고 파이참에서는 그거를 다 보여줘요. 이렇게 쉽게. 여기 지금 요 밑에 있는 요런 것, 요 지금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마크가 없는 애들은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애들, 어떤 객체든 간에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빨간색, 핑크색이라든지 요 노란색으로 있는 애들은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 요 터틀이라는 클래스 임포트 되어 있는 얘들 안에 실제로 써져 있는 애들을 정보들을 다 표현해 주는 거예요. 파이참이 이래서 좀 편하긴 하죠. 그래서 그 정보가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양을 바꾼다. 그래서 그 모양은 이제 이런 어, 거북이 모양으로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100m를 100칸을 100이라는 값을 이동하고 근데 방향이 원래 없었죠. 근데 방향이 없었는데 한번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100이라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90도를 틀어서 50만큼 이동해라. 했죠? 그러면 사실 어디가 맨 처음에 시작인지 모르겠지만 뭐 요것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메인 루프로 해서 아마 여기에 이제 멈춰 있겠죠. 요 바이를 어떤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계속 멈춰 있을 겁니다. 한번 제가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그냥 실행시키면 그 전에 있는 헬로가 실행시켜져요. 그래서 얘를 실행시킬 거면 요 파일을 바꿔야 되는데 여기는 파일이 안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서 터틀 공유를 왼쪽 버튼 눌러서 요렇게 바로 요걸로 실행시켜도 되고요. 아니면 요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현재 폴 열려 있는 파일을 실행시키는 컨트롤 시프트 F10을 눌러서 실행시켜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지금 저랑 동일한가요? 지금 이게 제가 커가지고 줄일 수 있나? 이게 줄어드는지 모르겠네요. 한 번 더 실행시켜 볼게요. 이제는 또 파일이 바뀌어서 계속 사이즈가 동일해서 제가 하면 안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무조건 왼쪽으로 무조건 왼쪽을 보고 있겠죠. 거북이가 왼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이만큼 100만큼 이동한 거고요. 그 다음에 90도 틀고 50만큼 이동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를 제공해주고 이게 이제 학습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뭔가가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장난쳐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인 루프를 없애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꺼져버려요. 그래서 메인 루프를 써서 화면을 멈춰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넣어도 되겠죠. 네모를 그리고 싶다. 우리가 네모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네 번을 하게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가는 건 네 번. 이런 식으로 네모를 정사각형을 또 그릴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값으로 바꿔서 얘를 100으로 바꾸면 직사각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게 그냥 끄게 되면 여기서 그냥 끝나서 이렇게 에러가 뜰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문제되진 않으니까요. 예, 그냥 끄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메인 루프를 빠져나갈 수 있게 네, 뭐 메인 루프로 빠져나가는 기능 자체가 없어서 이렇게 끌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모를 그려봤고요. 그다음에 다음 PPT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삼각형을 그리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터틀을 임포트하고 그다음에 객체를 생성하는 거. 얘는 클래스를 생성한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걔를 생성하고 나면 걔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메소드들이나 이런 함수들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걔가 가지고 있는 함수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들을 쓰게 되는 건데 120도씩 각도를 틀어주면 세모를 그리겠죠. 이것도 한번 직접 제가 타이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로운 폴더로 이거는 아까 지금 복사하는 게 영 탐탁치 않아서 나중에는 이거를 좀 제가 조심하게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요. 02라는 걸로 여기다가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임포트. 이 라이브러리는 그냥 파이썬에서 제공하다 보니까 어, 파이썬을 제공하다 보니까 굳이 뭐 설치하거나 하지 않아도 아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써놓고 안 하는 게 맞겠죠? 네. 써놓고 주석은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도 직접 따라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요. 이거 주석을 한번 쳐볼게요. 제가. 아이고. 주석을 쳐보고 그 다음에 포워드 100만큼 이동하고 레프트 120도 요 4개를 요 3개를 한번 2번 복사해주며 아까 여기 있는 거 하나 더 복사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 시프트 F10을 누르게 되면 현재 지금 열려있는 파일이 실행되죠. 이렇게 해서 세모를 그려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아까 모양을 안 바꿔주면 그냥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각도가 어떻게 돌아가 있는지 볼 수 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코드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바꿔가면서 이것저것 해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거 바꿔가면서 하나씩 또 주석도 넣었다가 주석은 샵이 주석입니다. 그래서 주석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그린다든지 이런 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PPT 한 장 넘기면 되게 큰 그림이 있는데 음, 요거는 제가 딴 데서 가져오는 걸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붙여넣었고요.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해서 이쁘게 쭉쭉쭉쭉쭉 그리죠. 네, 그래서 얘는 뭐가 다른지를 한번 보시면 어떤 색깔을 넣는데 색깔은 그냥 글자로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봐요. 그쵸? 레드, 퍼플 이런 순서대로 딱 적혀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색깔을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똑같이 터트리라는 객체를 생성했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BG 컬러를 블랙이라고 정했어요. 까만색으로 바꾸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뭐 스피드는 0이라는 뭐 스피드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한번 여러분들 이거 주석을 치우거나 지웠을 때 한번 바꿔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아마 두께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의 두께로 하겠다. 이것도 한번 값을 여러분들 직접 바꿔보세요.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랭스라고 해서 이제 길이 어떤 길이가 있는데 랭스가 300 될 때까지 요 while문을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그 파이썬 같은 경우는요. 어,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그 C 언어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식으로 while을 쓰게 되면 똑같이 while을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용했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이제 중괄호를 사용해서 얘를 구분하는 자로 사용했는데 파이참에서는 중괄호를 사용하지 않아요. 중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탭으로만 구분합니다. 탭으로. 얘가 얘 하위로 들어가려면 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요 뭐 소괄호를 써도 상관없지만 얘에서는 true가 기본적이고요. 그 다음에 요 콜론 콜로니로
얘의 하위에 있는 애들의 구분자를 콜로니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while문의 조건이 끝났다는 걸 콜로니로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while문 내부에서 도는 애들을 탭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탭.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놓으면 어떻게 동작할지, 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동작할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포드를 자기 길이만큼 갖다가 색상을 자기 길이에 나누기 퍼센트 6을 하면 나머지 값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의 이름이 선택되는 거겠죠. 요 이름이 선택돼서 요게 펜 컬러를 선택해 주는 건데 이름으로 선택할 수 있나 봐요. 이런 식으로. 요런 게 요 함수가 궁금하다. 그럼 컨트롤 누르고 직접 그냥 보셔도 돼요.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주석만 달려 있고 그 내부 구조까지는 완벽하게는 알 수가 없을 수 있죠. 근데 여기로 이렇게 얘는 어, 함수로 들어왔는데 이쪽에 내려가 보면 뭔가 아규먼트를 이용해서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가 전문가, 이게 전문 것 같아요. 그쵸. 요것만 보고는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색깔을 바꾸는 애다라는 것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86도 이걸 90도로 바꾸면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얘를 1을 바꾸면 어떻게 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돌려보시면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원을 그리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다양하게 이걸 가지고 좀 노시면서 파이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1로 하고 바꿔보면 좀 촘촘히 돌죠. 뭔가 피라미드를 그리는 것 같네요. 네, 이런 느낌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다양한 것들을 한번 바꿔가면서 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일장으로 이제 파이썬에 관련해서 이제 가장 기본이고 사실 그래프 그리는 거고 간단하게 그래프 그리는 건데 이거는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라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떻게 이 루프문들이 동작하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시어너랑 어떤 게 다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서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변수부터 만들고 이제 나중에는 클래스까지 가는 그런 단계, 그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이제 통계나 이런 쪽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는 단계로 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할 거고요. 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리에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PC에도 이게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파이참이랑 파이썬을 설치해서 이 코드를 좀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실습을 어쨌든 그 온라인 클래스로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제가 원래는 같이 대면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사실은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대면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자진해서 좀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어떤 코드를 보여드리고 어떻게 진행하면 그걸 그대로 그냥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